자, 양적 관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하는 사람 없다라고 생각할게요. 일단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개수비를 보잖아. 예를 들어서 뭐 개수비가 1대 1대 2야. 그러면은 반응물이 1몰 1몰 반응할 때 뭐 생성물 2몰 생성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몰 반응하고 몇 몰 생성되는지 몰비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몰비는 처음에 얼마 있었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반응이 끝난 후에 몇 몰 있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반응 과정에서 얼마 사라졌고 얼마 생성됐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기체 반응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기체의 경우는요, 그 몰이랑 부피랑 이제 서로 비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몰이랑 부피랑 비례 관계야. 그래서 개수랑 몰이랑 비례관계니까 세 개 전부 다 비례관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 때나 쓰시면 안 됩니다. 기체 한정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 화학 반응식 꼭 확인해야 돼. 그렇죠? 가끔가다 맨날 문제 풀 때 기체만 나오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고체로 나왔는데도 기체로 풀어버리는 경우도 진짜 흔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은근슬쩍 많이 냅니다. 낚여보라고. 그렇죠? 그게 내신이야. 그렇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돼. 심지어 수능이라고 이거 안 내는 거 아닙니다. 수능도 이거 낸 적 있어요. 이렇게. 나도 개 낚였어. 그때부터 이제 그거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화학 반응식을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자, 질량비는 개수비랑 다릅니다. 질량비는 질량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질량을 구하고 싶다. 우리 방금 전 단원에서 화학식량과 몰 단위에서 질량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분자량 또는 뭐 화학식량 또는 몰질량에다가 뭘 곱한다. 거기다가 이제 몰을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질량 비를 구하고 싶으면요, 몰비에다가 몰질량 비 이거 두 개를 곱하시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량 비 구하고 싶어. 그럼 반응 몰비에다가 화학식량 비 곱하면 되는데 똑같은 말이죠. 뭐 몰질량이나 화학식량이나. 그렇죠? 그리고 몰은 뭘로 구할 수 있다? 개수비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개수비, 화학식량비 곱해가지고 질량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 써야 됩니다. 총질량, 반응물 총질량과 생성물 총질량 같다. 이거 이용해가지고 분자량 많이 구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양과 양 사이의 관계를 양적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A가 질량 얼마 반응하면은 B는 질량 얼마 생성되니, A가 부피 몇 리터 반응하면 B는 부피 몇 리터 생성되니, A가 몇 몰 반응하면은 B는 몇 몰 생성되니, 이런 식으로 양과 양 사이의 관계를 양적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식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화학 반응식에는 이 개수를 보면은 몰을 알 수가 있으니까 몇 대 몇 대 몇에 몇 몰로 반응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몰로 고치면은 편리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화학 반응식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한계 반응물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한계 반응 안 보이잖아. 노가다 해 보셔야 됩니다. A로도 풀어보고 B로도 풀어보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많이 풀면은 감이 온다라는 거죠. 뭐가 한계 반응물일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이 한계 반응물이요, 생성물의 양을 결정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수소랑 산소랑 반응해서 물을 만드는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산소를요, 만약에 1몰 넣고요, 수소를 10몰 넣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많이 넣으면 뭐하니? 어차피 얘가 부족한데. 그렇죠? 산소가 없으면은 당연히 물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1몰 반응할 때 얘는 얼마 반응하고 2몰 반응하고 얘가 2몰만큼 생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계 반응물이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물질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단어 제가 은근슬쩍 많이 쓰죠. 그렇죠?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당량점. 우리가 양론적으로 정확히 필요한 만큼 가해진 상태라고 하는데 유식한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간단하게는 그냥 반응물이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러면은요.
그 반응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지점, 그걸 우리가 당량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끝이에요, 사실상. 이걸로 다 풀어내는 겁니다. 재료는요, 앞에서 화학식량과 뭘 할 때 싹 다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몇 가지 실전 팁들을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 반응 전과 후의 개수의 합이 같은 반응들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요런 거 H2랑 Cl2랑 반응해서 EHCl이 된대요. 반응 전 개수의 합, 반응 후 개수의 합이 똑같죠. 그쵸? 그래서 자,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자, 반응 전에 얘가 1몰만큼 있고요. 얘가 3몰만큼 있어요. 그쵸? 자, 근데 반응을 합니다. 누가 한 개 반응물이에요? 수소가 한 개 반응물이죠. 얘가 1몰 반응할 때 얘는 1몰 사라지고 얘는 2몰만큼 생성되겠죠. 그쵸? 자, 사라진 몰이랑 생성된 몰이랑 같죠. 그쵸?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3몰로 출발하잖아? 그러면은 반응 후에 얼마 남아있어? 얘 2몰과 얘 2몰 합쳐가지고 4몰만큼 남아있잖아. 그쵸? 반응 전후에 몰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응 전후에 몰이 똑같은데 얘네들이 전부 다 만약 기체 상태다. 그러면은 몰이 안 변한다라는 말은 뭐도 안 변한다? 부피도 안 변한다는 소리죠. 그쵸?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 전후의 개수협이 같을 때, 오케이? 반응 전후 전체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라면 전체 기체의 부피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요런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자, 반응 전에 이 상태, 반응 후에 이 상태. 그러면은, 이런 걸 보고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반응 전후에 부피가 안 변하네? 근데 전부 다 기체네? 아, 그러면 무슨 말이야? 부피가 안 변한다? 반응 전후에 몰이 안 변한다. 몰이 안 변한다라는 말은 반응하는 물질의 몰과 생성되는 물질의 몰이 같으니까 개수의 합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x는요 2라고 우리가 빨리빨리 자료를 봤을 때 뽑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런 걸 잘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거 잘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가 질량에 대한 자료가 나오잖아. 그러면은요, 질량 B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 질량 B랑 개수 B를 이용해서 분자량 B가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자료 한번 볼까요? 자, 반응 전에 A의 질량이 4g, 그리고 B의 질량은 8g인데 반응 후에 A 질량이 3g만큼 남아있대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A가 얼마만큼 사라질 때, A가 반응 전에 4g, B는 8g, 그리고 C가 있다라고 쳤을 때, A가 1g만큼 사라졌다는 소리잖아. 3g이 남았다는 소리는. 그럼 무슨 말이야? B가 다 사라졌다는 소리겠죠. B가 한 개 반응물을 의미하고요.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반응하는 물질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C가 9g만큼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반응 전에 합쳐서 12g, 반응 후에 합쳐서 12g 질량 보존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이다. 여기서 말한 질량비는 반응 질량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얘가 1대 8대 9로 반응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반응 몰비는 뭐랑 똑같아요? 개수비랑 똑같죠? 개수비가 2대 1대 2죠. 그렇죠? 근데 분자량비에다가 몰비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질량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A가 얼마가 돼야 되고 2분의 1이 돼야 되고 B는 얼마가 돼야 되고 8이 돼야 되고 C는 얼마가 된다? 2분의 9가 돼야 된다. 즉 분자량비는 2분의 1대 8대 2분의 9니까 몇 대 몇 대 몇이니? 1대 16대 9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자주 써먹을 거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역으로 저기 뭐야, 자, 분자량비가 주어져 있어요. 반응 몰비 중에 하나가 미지수로 나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미지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뭘 적용해가지고 질량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분자량 곱하기 뭘 하면 질량 나오고 분자량 곱하기 뭘 하면 질량 나오는데 둘이 반응물이잖아. 얘가 생성물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은 18이 9C니까 C는 2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써먹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문제 풀 때 계속 이런 식으로 표 그렸죠. 예, 저 안 따라 하시는 분들 반성하세요. 그렇죠? 예. 나는 계속 표 적고 있습니다. 반응 전에 얼마인지, 얼마씩 반응했는지, 반응 후에 얼마 남아있는지 계속 표로 적고 있고요. 분자량비, 몰비, 질량비 맨날 표로 적죠. 그렇죠? 근데 니네들은 왜 안 적어? 그렇죠? 예. 나보다 못하면 나를 따라해야죠. 그렇죠? 예, 나보다 잘하시면 날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만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나보다 못하면 나 따라해야지. 그렇죠? 왜 고수를 안 따라하냐 이란 말이야. 왜 하수짓을 하냐고. 그쵸? 자,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많이 얘기했죠. 예, 기체 반응에서 이제 만약에 어떤 실린더에다가 기체를 이런 식으로 담아두고요. 그리고 얘랑 반응하는 기체를 이런 식으로 넣어줬을 때 그 넣어주는 기체의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의 부피 자료에 많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자, 우리가 요런 반응이 있다라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지금 A랑 B랑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인데요. 자, B를 넣어주면서 점점점 기체의 전체 기체의 부피 감소하다가 어느 특정 시점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왜 그럴까? B를 넣어줄 때마다 점점 이제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다가 왜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다시 증가하게 될까? 이제 반응할 A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즉 여기는 반응할 A가 남아있지 않은 지점, 즉 반응물이 다 사라진 지점이니까 그래프에 꺾이는 부분은요. 우리가 당량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량점 이전의 그래프의 기울기랑 그래프 이후의 기울기를 비교하면은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다? 계수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원리. 일단 뭐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원리가 뭐야? 이 화학 반응식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요. 자, 전부 다 기체라고 쳐. 자, B를 첨가해. A가 들어가 있는 실린더에.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자, 처음에 A를 얼마 넣자고요? A 물만큼 집어넣자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내가 뭐를 첨가하면은요. B를요 첨가하면 얼마만큼 B 물만큼 첨가하면은요. 자, 뭐가 돼요? 기체 C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C가 얼마만큼 만들어질까? 계수비가 A 대 B 대 C로 반응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반응 후에 여기는 A도 안 남아 있고요. B도 안 남아 있죠. 당량점을 의미하는 거죠. 오로지 누구만 있고 C만 있고요. 몇 몰만큼 있다. C몰만큼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뭐랑 비례한다? 부피랑 비례 관계잖아. 그렇죠? 이런 느낌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해주면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B를 넣어주잖아. B를 1리터 넣어줄 때마다 전체 부피는 그냥 1리터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를요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내가 넣어주는 B의 양, B의 몰이라고 할까요? 에 따라서 자, 전체 기체 부피 여기서 만약에 그냥 가정할게요. A가 C보다 작다, 아니, A가 C보다 크다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얼마만큼 있었는데요. A리터만큼 있었는데 내가 B를 B몰만큼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얼마가 됐다가 전체 기체 부피가 C가 됐다가 내가 B를요 B몰만큼 더 넣어주잖아. 그러면은요 요런 식으로 C에다가 B만큼 넣어준 만큼 부피가 다시 증가할 거라고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어차피 B의 양이나 B의 질량이나 뭐에 비례관계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분자량만 곱하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1대2지. 그렇죠? 그래서 스케일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울기 분석해봐. 기울기 분석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두 점 나와 있을 때 기울기는 요거분의 요거잖아. 다만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야죠. 나중값이 C, 처음값이 A니까 얘는 B분의 C-A가 되고요. 얘는 얼마가 돼? B분의 B가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울기의 B는 얼마다? C-A 대 B가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는 B의 몰이고 여기는 B의 질량인데요. 상관없다라고 했죠. 그렇죠? 야, 여기에다가 오케이? 뭘 곱하면은 B의 분자량을 만약에 M이라고 하면요. M 곱해버려도 어차피 스케일은 뭐해? 똑같아. 그렇죠? 어차피 양쪽에서 날아가면서 어차피 B는 바뀌지 않아. B는. 오케이? 몇 대 몇인지는 바뀌지 않다고. 값은 바뀔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C-A, C가 뭘 의미한다? 이것은 생성물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A는 뭘 한다? 실린더 속에 들어가 있는 반응물의 개수. B는 뭘 의미한다? 첨가하는 반응물의 개수를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고요. 밑에 있는 예제. 자, 요런 반응이 있어요. 자, 기울기 보자고요. 기울기.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얘는요. 자, 한 칸만큼 올라갈 때 한 칸만큼 내려가죠. 그렇죠? 예. 얘는요. 세 칸만큼 옆으로 갈 때 한 칸만큼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럼 기울기의 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양수, 음수 구분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마이너스 3대 1이죠. 그렇죠? 얘는 음수잖아, 기울기가. 그렇죠?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안 해가지고 가끔 가다 틀린 사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대 1인데 그 마이너스 3대 1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생성물의 개수 마이너스 원래 실린더 속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개수 대 첨가하는 물질의 개수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3이 2 마이너스 A랑 같은 거고요. 이거 이항 시키면은 A는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서 당량점 이전과 당량점 이후 그래프로 구분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 여기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D가 추가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 이 생성물에다가 개수의 합을 싹 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4가 되겠죠. 얘랑 얘랑 다 합쳐야 되니까. 그렇죠? 원리를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A가 들어가 있는 실린더에 B를 넣어서 당량점으로 만들어주면은요. 당량점에서 C랑 D는 각각 몇 몰씩 들어가 있겠냐.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생각 못하면 바보예요. 그렇죠? 예, 호모 사피엔스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생성물이 여러 개 있을 경우는 여기다 생성물의 개수의 합을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기서 A, B, C가 있는데 A, B 집어넣고 C만 집어넣고 있대. 그러면은 이 실린더 속 반응물의 개수의 합을 집어넣어야겠죠. 그렇죠? 예,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 뭐 당연히 그래프는 표로 바꿀 수 있고 표는 그래프로 바꾸어서 출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 직선의 그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자료로 나오잖아. 그럼 직접 당량점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좌표를 계산을 하시면은요, 예, 문제가 오히려 더 쉬워집니다. 그거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문제로 한번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이런 반응식이 나와 있고요. 표는 A가 48g만큼 들어가 있는 실린더에 B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B의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의 부피에 대한 자료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C값, X값, A, B, C 분자량 B 계산해 보시오라는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지금 이 표를요, 우리는 뭘로 치환을 할 수가 있다. 그래프로 치환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 X축에 B의 질량, 그리고 Y축에 전체 기체의 부피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좌표들을 보라고요. 첫 번째 좌표 1,7,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 4,10 이라고 하는 두 개의 좌표가 있는데, 이거 이어보면은 뭐가 나와요? 직선의 그 방정식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8,16이랑 10,20, 8,16 대충 그립시다. 그 다음에 10,20 이라고 하는 직선을 그리잖아. 그래프가 예쁘지가 않아. 대충 그리자. 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아,
그래프 그리기 싫어. 모든 종이가 필요해, 모든 종이. 자,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실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 자, 처음에는요, 파란색 그래프를 따라가다가, 아이씨. 그 다음에 당량점 이후부터는요, 녹색 그래프를 따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네, 요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이쪽은 당량점 이전, 이쪽은 당량점 이후니까 얘네들을 실제로 따라가야 되고 이쪽에서는 얘네들을 실제로 따라가야겠죠, 그쵸? 예.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이 두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 그쵸? 좌표가 나와 있다.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계산할 수 있겠죠. 자, 파란색 그래프부터 한번 볼까요? 기울기부터 먼저 계산해 볼까? 기울기는 3 갈 때 3만큼 올라가니까 기울기는 1이죠. 그리고 한 점만 나와 있으면 되잖아. 1,7. 그럼 기울기는 1이고 1,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계산해? y-7은 x-1 그래프의 기울기는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7 이항시키면은 어떻게 된다? y는 x 플러스 6 나오니? 그럼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 처음에 b를 넣어주지 않았을 때 a가 6몰만큼 있구나. 부피가 6이니까 그냥 6몰이라고 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6몰이라는 소리 아니야. 이거 얼마나 간단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녹색 그래프. 자,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2만큼 갈 때 y는 4만큼 올라가니까 기울기가 2고요. 그리고 8,16 지나가고 있잖아. 그러면은 y-16은 2 괄호치고 x-8 나오죠, 그렇죠? 그럼 2x-16, 마이너스 16 날라가니까 y는 2x 나오겠네요. 그래서 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은요, 교점이 당량점이라고 했죠. 그럼 당량점의 좌표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x 플러스 6이 2x니까 x는 6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x는 6, 그리고 이때 y는 얼마다? 14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당량점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당량점에서 B의 질량 얼마니까? 6g이니까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다? 질량 B를 구할 수가 있다. A는요, 48g만큼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B는요, 6g만큼 집어넣었죠? 당량점에서. 자, 그러면은 C가 얼마 생겨? 이거 두 개 더한 54g만큼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걸 질량 B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개수비는요, 1대 2대 C인데, 이거 개수비는 그래프의 기울기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당량점 이전 기울기는 1이고, 당량점 이후 기울기가 2니까, 기울기 1대 2는요, C 마이너스, 이렇게 생성물 개수, 마이너스 실린더 속 기체의 개수 대, 그 다음에 첨가물의 개수. 따라서 C는 2가 나오죠, 그쵸? 그리고 C에다가 2 박아 버리셔가지고 개수비, 즉 몰비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몰비 몇 대 몇 대면 1대 2대 2죠. 자, 그러면은 몰비 분의 질량비 하잖아.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분자량 B가 나오죠. 분자량 48대 3대 27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 16대 1대 9 나오죠, 그쵸? 그래서 분자량비 16대 1대 9 나오고요. 그 다음에 C값 2가 계산되고요. X값 계산을 해요. B의 질량을 7g만큼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어디를 보면 돼? B의 질량 7g만큼 넣어주면은 녹색 그래프가 있는 지점이죠, 그쵸? Y는 2X에 때려 박으면은 여기가 10, 실수. 잠깐만. 왜 저기가 14야? 빨간색 좌표는 10이잖아. 그래서 얘가 14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는 14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경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요. 당량점을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요. 질량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처음 A의 질량이 주어져 있고 내가 당량점까지 넣어준 B의 질량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예제 몇 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뒤에 있는 9번 봅시다. 그러면 실린더에 알루미늄과 HF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실린더에 존재하는 물질을 나타낸 것인데요. y분의 x 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해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반응 전에는요. 반응물만 있었는데 반응 후에 남아있는 반응물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남아있는 반응물이 없어? 당량점이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화학 반응식부터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물 얘네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은 얘네 두 개. 인데, 자, 화학 반응식 어떻게 작성한다? 아무거나 1 갖다 박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를 1로 박을까, 그렇죠? 그러면은 알루미늄 1개 그리고 플로린 3개가 필요하죠. 그럼 여기에 H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죠, 그렇죠? 그럼 H에 3개 맞춰주려면 여기다 2분의 3이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만 작성하잖아. 그러면은 얼마? 2대 6대 3대 2가 되겠죠. 다시 깔끔하게 고치면은 2대 6대 3대 2로 우리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요, 지금 알루미늄 X만큼 반응시키면은 H가 Yg만큼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얘랑 얘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니?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 아니냐. 그쵸?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 반응 질량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어? 자, 질량비라고 하는 것은요, 몰에다가 분자량을 곱하면 되잖아. 화학식량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몰비는 뭘 의미하는 거고, 개수비를 말하는 거고. 자, 개수비 몇 대 몇? 2대 3. 그 다음에 화학식량비. 물질량 말하는 거죠. 자, 알루미늄은 원자 상태로 존재하니까 27 갖다 박으시면 되고요. 이거 H2잖아. 그러면 원자량 다 더해서 분자량으로 구해가지고 갖다 박으셔야겠죠. 예. 두 개를 곱하면 질량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54. 얘는 6이죠. 그러면은 Y가 6. X가 54. 그럼 얼마니? 3, 2, 6. 3, 1은 3. 3, 7, 3, 8에 24. 9니? 예, 정답 4번이 되겠죠. 그쵸? 자, 이지 했고요. 10번. 다음은 기체 A랑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요 반응식을 보고요. 뭔 느낌이 들어야 되냐? 이런 감정이 들어야 돼요. 굉장히 특별한 반응식 줬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뭐가 특별한데요? 특별하지. 반응 전 개수랑 반응 후 개수의 합이 같으니까,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아,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개수의 합이 같다? 그러면은요, 몰이 변하지 않는다. 전부 다 기체네요. 전부 다 기체니까, 아, 부피도 안 변하는 반응이 있구나. 즉,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부피가 실험 1 8리터, 실험 2 6리터죠. 8대 6이죠. 그렇죠? 반응 전도 얼마다? 8대 6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뭐랑 비례한다? 몰이랑 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응 전에 8몰, 반응 후에도 8몰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A의 분자량 2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분자량으로 나누면은 몰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0.2몰이 되는 거고요. 얘는 0.4몰이 됩니다. 자, 근데 얘 몇 몰인지 모르죠. N몰로 두자고요. 그쵸? 예.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쵸? 얘를 왜 N몰로 두셨나요? 예, 딱 봐도 3배잖아. 그쵸? 얘가 3N몰로 깔끔하게 떨어지잖아. 그쵸? 너 얘를 N으로 잡고 얘를 3분의 1로 잡고 싶니? 싫잖아. 그쵸? 깔끔하게 해야지. 자,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반응 전에 합쳐가지고 몰이 이만큼 있어야 되고요. 자,
저기 뭐야 실험 2도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요 반응 전에 합쳐가지고 얼마만큼 있어야 돼? 이만큼 있어야겠죠. 4대 3으로 그쵸?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방정식을 어떻게 쓰면 된다. 자 실험 1의 반응 전 0.2 플러스 3n몰 실험 2의 반응 전 0.4 플러스 n몰 반응 전 몰비가 몇 대 몇이다? 8대 6 그러면은 4대 3 이라고 식 써면 되겠죠. 그쵸? 반응인데요. 아니 반응 전도 8대 6이잖아. 그쵸? 기체의 부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기체의 몰도 안 변하잖아. 그쵸? 자 그러면은 전기 보면은요. 1.6 플러스 4n은 0.6 플러스 9n이 되고요. 요거 이양 시키면은 5n이 얼마 나오니? 1 나오니? 맞죠? 그러면은 n은 0.2가 되겠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0.2몰 그리고 얘는 0.6몰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0.8몰, 0.6몰 반응 전에 8대 6이었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뭐 끝났죠. 그쵸? 자 실험 1에서 반응 후에 X의 질량이 몇 g이겠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실험 1 같은 경우는 A랑 B랑 C가 각각 0.2, 0.6몰만큼 있었는데 A가 한 개 반응몰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B가 얼마 남는다? 0.3몰만큼 남죠. 0.2몰의 질량이 7.6이잖아. 그러면은 0.4몰의 질량은 얼마가 된다? 7.6의 2배인 15.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는 15.2니까 기억 틀렸고요. 마찬가지로 Y도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쵸? 근데 뭐 Y 계산하라는 말 없으니까 뭐 이따가 패스하기로 하고요. C의 분자량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은 자 A의 분자량 얼마야? A의 분자량은 2라고 나와 있고요. 자 B의 분자량 계산해 볼까요? B의 분자량은 0.2몰 즉 얼마? 5분의 1몰의 질량이 7.6 그러면은 1몰의 질량 나오죠. 7.6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38? 나오죠. 그쵸? 예. 그럼 1몰의 질량이 38이다. 분자량 38짜리죠. 그쵸? 자, C의 분자량 몰라? 그냥 C라고 둬.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몰비 알고 있잖아. 그쵸? 몰비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2. 두 개 곱하면 뭐 나와? 질량비. 그럼 질량비 몇 대 몇 대 몇인데? 2대 38대 2C인데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 이렇게 쓴다고요. 그쵸? 예. 그럼 42, 2C니까 C는 20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C의 분자량은 36.5가 아니라 20이라고 고쳐야 되니까 D급밖에 뭐 정답이 안 되겠죠. 자, 근데 D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실험 2에서 A를 모두 반응시키는데 추가로 필요한 B의 질량이 얼마겠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A가 얼마 남아 있어요? 얘가 0.3몰이랑 0.2몰 반응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B가 0.2몰, A가 0.2몰 반응해가지고 0.2몰만큼 남아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A를요, 0.2몰 반응시키려면요, 추가로 필요한 B는요, 얼마 필요하냐? 0.2몰만큼 더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B 0.2몰의 질량 계산하면 되잖아. B 0.2몰의 질량은 얼마야? 7.6g이잖아. 그쵸?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되겠죠. 그쵸? 그래서 화학 반응식 봤을 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개수의 합이 같다. 굉장히 특별한 반응입니다. 그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11번. 자, A랑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BC 반응 계수라고 나와 있고요. 표는요, A가 26g만큼 들어가 있는 실린더에 B의 질량을 달리하여 놓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부터 3에 대한 자료이다. 이때 이것 값 계산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쵸? 자, 그럼 한번 계산 좀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요. 밀도가 나와 있죠. 그쵸? 예. 참고로 밀도는 물론 뭐 여기 들어가 있는 기체들의 평균 분자량이랑 비례하는데 그런 걸 쓰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하죠. 그냥 순수하게 피지컬로 하는 겁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쵸? 그러면은 생각해봐. 여기서 전체 질량
26만큼 더해주면 되잖아. 26에다가 B를 1g만큼 추가한 거니까. 그럼 질량이 27, 그 다음에 여기가 30, 그 다음에 여기가 36이죠. 그쵸? 자, 근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므로 반대로 내가 뭘 구하고 싶다면, 부피를 구하고 싶다면은 밀도분의 질량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 기체의 부피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예, 밀도분의 질량. 그럼 밀도분의 질량 해봐. 그럼 얼마야? 9분의 27이니까 3이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10분의 30대니까 얼마가 돼요? 3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3분의 36이니까 12가 되겠죠. 즉 부피가 3대 3대 12가 나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떠올라야 돼? 이걸 떠올라야죠. 뭐에 따른 내가 A는 고정시켜 두고요. 자, B만 늘려주고 있죠. 그렇죠? 자, B의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의 부피가 B를 넣어줬는데 안 변하네? 그러다가 특정 시점부터 갑자기 증가를 해가지고 12가 된 거잖아. 이런 식으로. 가 아니겠니, 그쵸? 그래서 만약에 뭐 사가 뭐 당량점인 건 모르겠는데, 뭐 B의 질량 1g만큼 넣어준 순간, 뭐 4g만큼 넣어준 순간은 당량점 이전일 거고, 10g만큼 넣어줬을 때는 당량점 이후를 말하는 거 아니겠니?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당량점 이후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죠? 3은 당량점 이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 당량점 이후면은요, 자, 누가 남는다? B가 남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B를 10g만큼 넣어줬는데 6g이 남았어? 그러면 얼마 반응했다는 소리고 4g만큼 반응했다는 소리 아니야. 즉 A가 26g만큼 집어넣었는데 B가 4g만큼 반응을 했잖아.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C는 얼마 생성된다는 소리야? 30g만큼 생성된다는 소리죠. 즉 우리는 뭘 알았어? 이미 질량비를 계산을 해냈다고요. 질량비가 A 대 B 대 C가 26대 4대 30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개수만 구하면은 뭐 구할 수 있다? 분자량비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리고 실험 2를 보세요. 실험 2. 자, 실험 2에서 공교롭게도 딱 뭘 썼어? B를 얼마 썼다? 4g만큼 썼잖아. 그렇죠? 딱 당량점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실험 2는 당량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의 기울기로 개수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예. 개수비 어떻게 계산해요? 생성물의 개수 마이너스 실린더 속 기체의 개수 대 첨가하는 기체의 개수가 기울기 비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당량점 이전 기울기가 얼마야? 0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C는 자동으로 얼마 나온다? 1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나왔고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 자, 처음에 부피 얼마로 출발했다? 3으로 출발했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B를 얼마 넣어주게 되면은요, 10g만큼 넣어주면 전체 기체 부피가 12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부피라고 하는 건 뭐랑 관련이 있어? 몰이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B를 넣어주지 않았을 때 A가 몇 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3몰만큼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질량이 얼마다? A 얼마 집어넣어서 처음에 26g만큼 집어넣었잖아. 그러면은 A 1몰의 질량 나오죠? A의 분자량이 3분의 26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B를 얼마 집어넣어주면은 4g만큼 집어넣어주면은요. 자, 당량점 되잖아. 그렇죠? 예, C 얼마 되고요. C 3몰이 되는 거고요.
C 산몰의 질량은 얼마야? 26에다가 4만큼 더했으니까 30g 나온 거죠. 그러면은 C의 분자량이 얼마 나온다? 1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B의 분자량이 얼만지 몰라? 그냥 뭐 M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분자량 B가 몇 대 몇 대면 3분의 26대 네모 대 M 대 10 그리고 몰 B는 개수비잖아. 개수비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B 대 1 1대 B 대 1 그리고 계산하시면 질량비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질량비 몇 대 몇 대 몇이지? 26대 4대 30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면은 요거랑 비례관계인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얼마로 계산하면 돼? 3 곱하면 되죠. 26대 3m대 30. 그러면은 이 4라고 하는 것은 3m에다가 b만큼을 곱해야 되네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답이 안 나오잖아. 그쵸? 예. 그럼 일단 저 b를 구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b를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있죠. 여기가 4g만큼 넣어준 지점이잖아. 근데 6g만큼 집어넣어주잖아. 근데 전체 기체의 부피가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9만큼 증가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피가 9만큼 증가했다라는 말은 내가 넣어준 B가 얼마나 소리고 9몰이란 소리고 그 9몰의 질량이 얼마다? 6g이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B 같은 경우는 9몰의 질량이 6g이니까 그럼 B의 분자량은 얼마가 되고요? 9분의 6? 그럼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M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3 곱하면은 26대 2대 30 이게 분자량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얼마가 나야 된다? 2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B가 2가 나오고요. B의 분자량 얼마가 나온다? 2, C의 분자량 30. 그러면은 날라가니까 30 되겠네요. 정답 3번. 예.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2번도요. 예,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A를요, 6Wg만큼 집어넣고요. B를 Wg만큼 첨가했더니 지금 부피 변화가 나타나질 않았대요. 그렇죠? 예, 그럼 역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분명히 B를 넣어주고 있는데 부피가 안 변하고 있네. 전체 기체 부피가. 그렇다라는 말은요. 이런 상황이잖아.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 있는 A를 그냥 뭐 3몰이라고 치면은요. 그렇죠? 부피가 당연히 3리터겠죠. 그렇죠? 자, 근데 당량점까지 부피가 안 변한다라는 말은요. 생성물의 개수 마이너스 실린더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개수가 이게 0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C-A가 0이면 C랑 A랑 똑같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C 날리고 이거 A로 통일시킵시다. 개수 하나를 이렇게 미지수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다는요, 나의 실린더에다가 B 3Wg만큼을 추가하여 반응을 완결시킨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실린더에 들어가 있는 C의 질량비는 나대다가 2대 3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에 C가 만약에 2g만큼 들어가 있잖아. 여기는 C가 그럼 얼마만큼 들어있다? 3g만큼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봐. 자, B를요, Wg만큼 넣어줬어요. 그렇죠? 예, 여기는요, 아직 당량점 이전이라는 소리입니다. 왜요? B를 넣어줬더니 C가 더 많이 만들어졌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요, 당량점 이후가 되겠죠? 왜요? 생각해봐. 만약에, 야, B를 Wg만큼 넣어줬을 때 C가 2g만큼 만들어졌으면은, B를요, 3W만큼 집어 넣어줬으면은 그거에 3배인 6g만큼 더 만들어져서 여기 C는 원래 얼마가 돼요? 8g이 돼야 되는데, 덜 만들어졌잖아.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C가 2몰만큼 만들어졌다면 여기는 C는 3몰만큼 만들었던 소리고 B를 Wg만큼 넣어줬을 때 2몰 생겼어.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얼마밖에 안 증가했어? 1몰밖에 안 증가했어. 그러면은 이 3W 중에서 얼마만이 3W 중에서 0.5W 그램만큼이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해가 뭔 말인지? W 그램 넣어주면은 C가 2몰만큼 증가해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 1몰만큼 증가했잖아. 나에서 다로 넘어갈 때. 그럼 0.5W 그램만큼 반응했단 소리지. 오케이? 응.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B를 W에다가 0.5W 추가해가지고요. B가 1.5W 그램만큼 반응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A의 질량은 얼마였는데 처음에 6W 그램이었는데. 그럼 우린 또 뭘 알 수 있다? 질량 B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질량 B가 A 대 B 대 C가 얼마? A 6, W, B를 1.5W. 그럼 C가 7.5W만큼 생성됐겠죠. 그렇죠? 깔끔하게 정수로 고칠까? 12 대 3 대 15? 맞죠? 두 개 곱하면 12 대 3 대 15만큼 반응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자량비 계산해야죠. 몰비는 개수비니까 A 대 1 대 A로 반응할 것이고 분자량비랑 몰비랑 곱해야지 저기 뭐야 질량비가 나오는데 자 분자량비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3몰의 질량이 얼마이므로 6W이므로 A의 분자량은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요걸로 한번 생각하면 되죠. 요걸로. 여기 합쳐가지고 3몰 있는 지점이에요. Wg만큼 넣어준 지점. 근데 여기 이후에 B를 추가적으로 W에다가 3W 추가했으니까 4W 넣어준 지점이죠. 4W만큼 넣어줬을 때 부피 얼마가 됐다? 5.5가 됐죠. 합쳐가지고 5.5몰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얼마만큼 넣어줬을 때 B를 당량점에서 얼마만큼 2.5W 그램만큼 추가해줬을 때 부피가 얼마 증가했으므로 부피가 2.5몰만큼 증가했잖아. 그래서 B 2.5몰의 질량은 2.5W네. 그럼 B의 분자량이 얼마 나온다? 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뭐 이러면 끝났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두 개 곱해버리세요. 그러면은 분자량 곱하기 뭐라면 질량비랑 똑같잖아. 그러면은 2A 대 1이 얼마가 돼야 된다? 12 대 3이니까 4 대 1이 되니까 A는 2가 나오겠죠. 그래서 A가 요게 2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분자량이 얼마가 나야 되지? 계산하기 싫어.
C의 분자량 그냥 M이라고 두고, 그러면은 4대 1 대 2M은 12대 3 대 15가 나와야 되고, 이거 3배 곱해버려. 그럼 12대 3 대 6M이 나오고, 6M이 15가 나와야 되니까 M은 3, 2, 6, 3, 5, 15, 2분의 5, 2.5 나와야겠네요. 자, 끝났죠? C의 분자량 2.5, B의 분자량 1, A는 2가 되니까 2.5분의 2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B의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의 부피를 지금 어떻게 써먹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소리고요. 제가 뭐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표로 나타내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차피 표로도 우리가 풀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한번 표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되돌아가 가지고요. 자, 어디부터 다시 해석할 거냐? 여기부터 한번 다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3. 당량점 이후라는 거 알죠? 그쵸? 지금 실험 1인 당량점 이전, 실험 2는 당량점이라는 지점을 말하는 거고요. 그쵸? 얘 B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 했죠. 그쵸? 예, 부피는 3대 3대 2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 기체의 몰이랑 비례한다라는 거죠. 아이고.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A가 3몰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전체 기체의 부피가 3에서 변하지 않으니까. 아, 처음에 3몰부터 출발을 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은 A랑 B랑 C랑 반응하는데, 일단 요게 1인 거는 알죠? 자, 그러면은 뭐부터 할까? 실험 2부터 할까? 당량점이 중요한 거니까. 자, 당량점에서 반응 전에 A 3몰만큼 있었습니다. 자, B를 얼마만큼 넣어주냐? 몰라요. 그쵸? 이 4g이 몇 몰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N몰로 두자고요. 그쵸? 뭐가 중요하니, 그쵸? N몰 둬요. 자, 근데 여기가 당량점이니까, 자, 반응할 때 얼마 반응한다. 얘가 3만큼 반응할 때 1대 B 반응이니까 얘는 3B만큼 반응해서 남아있질 않아야 되잖아. 그쵸? 그리고 C는 당연히 이만큼 만들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첫 번째, N은요, 3B다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겠죠. 그쵸? 예. 즉, 4g은요, 3B몰이라는 소리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쵸? 예, 여기 이 10g만큼 넣어줬다라는 말은요, 4g이 3B몰이잖아. 그럼 10g 넣어주면은 몇 B겠니? 30B를 4로 나누니까 2분의 15B몰이죠. 이란 소리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양적 관계 표 그려보시면 되지. 실험 3 에서, 자, A는 똑같이 3몰만큼 있습니다. 내가 B를 추가적으로 이제 2분의 15B몰만큼 넣어준 거죠. 그렇죠? 뭐라고 할까? 7.5B라고 할까? 그냥 귀찮으니까. 자, 근데 여기 당량점 이후잖아. A가 전부 다 반응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3만큼 반응할 때 얘는 얼마만큼 반응하고 3B만큼 반응하고 3만큼 생성될 거 아니니.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남아있는 놈이 뭐냐? B 4.5B만큼이랑 C 3몰만큼이 남아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얼마가 나와야 돼? 이게 12몰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전체 기체 부피가 1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4.5B가 얼마란 소리이고 9몰이란 소리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B는 얼마가 된다? 2몰이란 소리죠. 그렇죠? 즉 여기에 넣어준 놈이 얼마다? 3B라고 했으니까 이게 6몰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끝났죠? 이제 정리.
아까 전에 질량 B는 A 26g이랑 B 4g이랑 반응해서 C 30g 만들어지는 거고, 분자량 B가 A는 3분의 26이죠. 그 다음에 B는 6몰이 4g이니까 6분의 4, 3분의 2. C 몰라? 미지수로 둬. 겹치니까 C는 뭐 분자량 M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개수비가 몰비죠. 몰비 몇 대 몇 대면 1대 B가 2라고 나왔으니까 1대 2대 1. 그럼 두 개 곱하면은 비례식 세우면 되겠죠. 이게 이거랑 비례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3분의 26대 3분의 4대 M은 26대 4대 30이 나오고요. 3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26대 4대 3M은 26대 4대 30이 나야 되니까 따라서 M은 10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C의 분자량 10 나오고 B의 분자량 3분의 2. 그리고 B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아까랑 당연히 결과물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표로 그리나 그래프로 해석하나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만 잘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적 관계 표 그리는 것도 계속 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표로 풀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항상 해설해 줄 때도 표를 작성해 주잖아. 반응 전에는 몇 몰 있었는지, 반응 후에는 몇 몰 남아 있는지.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보면서 다른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양적 관계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